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하현재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켓을 입었죠. 왜죠? 날씨가 조금 추워졌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오늘은 또 AI인 제 AI 프리젠터와 함께 종교하고 정치, 이 유튜브에서 금기시되는 두 가지의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네요. 프리젠터야, 내 얘기 들었지?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를 해주고 오늘 얘기할 주제에 대해서 네 생각을 얘기해봐.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종교와 정치는 정말 민감한 주제이지만 그만큼 중요하죠. 두 영역 모두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때로는 서로 충돌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주제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건 서로의 이해와 존중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이 두 주제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함께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실은 지금 그걸 얘기를 하려면 오늘 요즘의 정치와 종교 이전에 예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 예전 고대에서는 리더가 종교 리더하고 종교와 정치를 같이 했었지 않니? 맞습니다. 예전 고대 사회에서는 종교 지도자가 곧 정치 지도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권 정치 체제에서는 왕이나 통치자가 신의 대리인으로 여겨졌죠. 그래서 종교와 정치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법이나 규범도 종교적인 가르침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체제에서는 종교 지도자가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고 정치 지도자는 그 기준에 따라 통치를 행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실제로 또 더 이전으로 가면 철학가가 종교 리더이기도 하고 정치 리더이기도 하고 그리고 과학자이기도 하고 수학자이기도 했던 것 같아. 내 말이 맞니? 네, 맞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철학자,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과학자의 역할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는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였고, 이집트의 파라오는 정치 지도자이면서도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였죠. 이러한 통합적인 역할은 그 당시 지식과 권위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인구 문명의 발달함에 따라 인구도 늘어났을 거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실제로 더 전문가가 나타났으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됐다고 생각하면 되니? 네, 그렇습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인구가 증가하면서 사회가 복잡해졌고 다양한 전문 분야가 생겨났습니다. 그 결과 정치와 종교, 과학, 철학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면서 역할이 분리되기 시작했죠. 특히 종교와 정치는 사회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분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그게 너무, 실제 종교 같은 경우는 덜하고 하긴 맞아요. 분파가 엄청 많아졌어.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요즘은 대한민국의 경우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어들고 종교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도 많이 늘어났고, 더 문제는 실제로 이제 종교인이 되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아주 적어진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 그게 맞니? 네, 대한민국에서 종교의 다양성이 증가하고 무신론자나 종교에 관심이 적은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 개인주의의 확산, 그리고 정보 접근성의 증가 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종교적 믿음 외에도 삶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종교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제 각자 개개인의 그 뭐라고 그래야 되지? 사회적 지위를 자꾸 높이려는 그런 욕구 때문에 내가 뭐 리더를 찾거나 뭐 내가 누구를 따르고자 하는 그 욕구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 내 말이 맞니? 네. 현대 사회에서는 개인의 성취와 지위 상승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서 리더를 찾거나 따르는 경향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익숙해졌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보와 관점을 접할 수 있게 되면서 특정한 리더나 사상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지 않게 되었죠. 이러한 경향은
자기계발과 독립적인 사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대인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종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람들이 무관심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관심이 끊어지고 가는 사람이 적어진다는 건 이거 좀 너무 물질적인 거긴 하지만 종교 단체는 어떤 이제 그래도 시설물을 유지를 하고 뭐 어떤 행사를 진행하려면 경제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줄어듦에 따라 그 저기 들어오는 수입도 조금 금전적 이득도 많이 줄어들고 있겠지. 네, 정확한 지적입니다. 종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종교인 수가 감소하면서 종교단체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신도들의 기부나 헌금이 주요 수입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여 인원이 줄면 재정적 지원이 감소하겠죠. 이는 시설 유지나 행사 진행, 사회봉사 활동 등 종교단체의 여러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종교단체들은 온라인 활동을 강화하거나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지금까지의 선교 활동을 보면 요거 다음엔 다시 정치로 돌아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좀 준비하고 있어. 선교 활동을 오라 오라 그러고 이제 실제 명령조라면 더 안 오겠지? 맞아요. 명령조의 선교 활동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선택과 판단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간접적이거나 일방적인 접근은 거부감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열린 대화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접근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종교의 가르침과 가치를 사람들에게 강요하기보다는 그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공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제 정치 이야기도 해볼까요? 아니야, 아니야. 근데 네가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어.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실제로 종교 같은 경우에 뭐 나도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긴 하지만 거기 가면 너무너무 그냥 옛날 얘기만 하고 있거든. 옛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옛날에 그래서 그거는 그런데 그러니까 나한테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 지금의 현실을 뭐 해결할 수 있는 답안을 줄 수 있고 뭐 그렇다면은 선교 활동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때? 죄송합니다. 현재 응답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 또 문제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종교 얘기는 그만두고 이제 다시 정치 얘기를 들어가서 실제로 종교의 쇠퇴를 보면 앞으로 정치에 또 뭐 이렇게 쇠퇴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 종교의 쇠퇴를 정치와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로운 시각이네요. 정치 역시 사회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이 국민의 신뢰를 잃거나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때 쇠퇴할 수 있죠. 사람들은 점점 정통적인 정치 구조보다 새로운 형태의 정치 참여나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국민과의 소통, 투명한 정책 집행, 그리고 변화하는 사회에 대한 민첩한 대응을 통해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정치권이 그런 걸 안 해봤던 사람들이잖아. 지금 자기들은 다 보통 검사 출신에 그러고 정치인이 되면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이 되면 기득권층으로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 변화에 뭐 아주 좀 뭐랄까 변화에 좀 약할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때? 네, 말씀하신 부분이 한국의 정치 환경에 대한 우려로 자주 거론됩니다. 검사 출신의 정치인들이 많고 국회의원이 되면 기득권층에 편입된다는 인식은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요구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치인들이 국민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을 펼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겠죠.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정치의 실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들 많잖아. 정치인들 월급을 깎아야 된다. 아니면 정치 그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내 생각은 이런 생각도 사람들이 자주 얘기를 하는 거니? 그래. 숫자는 더 늘려야 돼. 더 많은 사람들의 요구 조건을 맞춰주기에 나는 숫자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 하지만 급여는 좀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게 되면 일은 많아지고 돈은 낮아지니 정치인에 대한 선호도가 아주 좀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정치의 뭐 빠른 뭐 물갈이라고 교체로 인해
변화에 조금 더 빨리 대한민국 정치가 적응해 나가지 않을까?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국회의원의 수를 늘리면 더 많은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고, 급여를 낮추면 순수한 공공봉사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정치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동시에 정치인들에게 더 큰 책임감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실제로 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어차피 답이 없는 상황이면 검토하느라고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잖아. 맞아요. 때로는 과감한 시도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완벽한 해결책을 찾으려다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물론 이러한 변화에는 리스크가 따르겠지만 변화 없이는 발전도 없으니까요. 너, 중요한 건 변화에 대한 철저한. 너 진짜 좋은 말 했다. 이거 네, 현재 씨 발전, 칭찬해 주시니 그게 아니고 미안. 뭐 말을 자꾸 끊어서 미안한데, 어, 발, 변화 없는 발전은 없다. 그 말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진짜 내 MBTI가 ENTP거든? 내 성격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까? ENTP라면 변화와 혁신을 즐기는 성격이 맞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적인 시도를 좋아하고 문제 해결에 있어 창의적인 접근을 선호하죠. 변화 없는 발전은 없다는 말이 현재 씨의 생각과 잘 맞는 이유가 거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 그 MBTI가 16가지인가가 있잖아? 그럼 다른 사람들은 이런 내 생각에 동조하기는 좀 어려울까? MBTI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모든 사람이 현재 씨의 생각에 동의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안정성과 전통을 중시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급격한 변화를 선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것이 사회를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으니 여러 의견을 듣고 조화롭게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말이야, 저기 그 MBTI를 제외하고도 사람들은 새롭고 흥미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고 즐거움을 느껴. 그렇다면 정치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면 그게 즐거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나?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새롭고 흥미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치에서도 변화와 혁신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즐겁고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변화의 내용과 방향에 따라 반응은 다르겠지만 신선한 아이디어와 참신한 정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변화가 일상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더욱 그렇겠죠. 근데 이제 내가 방금 생각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조금 뭐 거부감을 느끼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종교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좀 되게 신성시하고 조금 특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종교도 그렇고 종교도 기독교 같은 경우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다가가. 너네끼리 사랑하라라는 교리 하나, 이타심이 하나. 불교도 뭐 자비를 얘기하고 이타심이 하나. 정치도 실제로는 어렵고 신성시하고 뭐 그럴 건 아니잖아. 정치는 우리 생활이랑 밀접한 거잖아. 그렇지 않니? 맞습니다. 종교와 정치 모두 본질적으로는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입니다. 종교는 인간의 정신적, 도덕적 지침을 제공하고 정치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종교와 정치가 특별하고 신성한 영역으로 여겨지면서 사람들이 다가가기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종교도 사랑과 자비, 정치도 우리의 일상생활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본질을 강조하고 사람들과 친근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야, 이거 우리가 지금 나눈 대화 내용, 정치와 종교는 유튜브에서는 엔간하면 다루지 말라는 아주 재미없는 주제이긴 하거든. 오늘 나눈 대화를 요약을 해주고 네가 생각하기에 정말로 재미없는 주제일까?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인사해줘. 오늘 나눈 이야기는 정치와 종교라는 주제였죠.
이 두 주제는 다소 무겁고 민감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우리 삶에 깊이 뿌리 내린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종교는 사랑과 자비를, 정치는 우리의 일상을 풍요롭게 하는 역할을 하죠. 이런 주제들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면 충분히 흥미롭고 유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생각을 나눠보는 기회가 되셨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AI와 대화를 했고요. 저는 오늘 뭐 제 AI 프리젠터와의 대화가 아주 즐겁고 재미있었거든요.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그랬길 바랍니다. 쉽지 않은 저 뭐 주제라 가지고 어려울 수 있지만 AI와 함께라면 그 어려운 주제도 이렇게 즐겁게 얘기를 나눠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보통 영상 찍는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네요. 하여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이게 이제 복장이 이러니까 이거가 이게 조금 힘드네요. 제가 살이 쪄서 그런가요? 옷 때문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한 만큼 사랑하고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이게 지금 얼핏 보라색이거든요. 지금 화면에 잘 보일까 모르는데 저 얼핏 있다 보니까 조커가 입고 나온 자켓 색이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럼 뿅.